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 어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블록체인 어스 편집 주간이자 스타즈그룹 부사장님이신 김상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바이낸스가 중국 본토 내 C2C 위안화 거래를 차단한다고 통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규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C2C 위안화 트레이딩 존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만약 중국 소재 이용자라는 점이 발견되면 해당 계정은 출금 전용 모드로 전환되고 이용자는 출금, 상환, 포지션 청산 등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는 2017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향후에도 중국 내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중국 시장은 한치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을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들 거래소 예치금 중 절반가량이 정상 반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 원 중 20억 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에 있던 예치금이 약 41억 8천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소위 이 먹튀라고 부르는데 이 먹튀로 불리는 기회 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었는데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던 신규 거래소 한 곳도 추가로 폐업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입니다. 네,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에서 내년쯤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지아 공화국이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소매 시장 촉진을 위한 방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파푸나 레자바 조지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라리화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현금의 진화로 결제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라리가 전통 화폐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지불수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이지리아에서도 수일 내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고드윈 에메피엘레 총재가 아프리카에서 자국 통화를 디지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자체 디지털 화폐인 이 나이라를 곧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종이 돈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 올까요? 자,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 시점이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에 놓였다면서요? 네,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와 제임스 핸콕은 내년 5월까지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EIP3554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내년 5월까지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이더리움 1.0과 이더리움 2.0의 통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난이도 폭탄 시점을 그 이후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번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인 EIP3554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EIP3554는 이더리움 2.0, 즉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변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생성된 이후 이를 채굴하는 방식 등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는데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 채굴에 소요되던 막대한 장비와 전기요금, 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처리 속도 역시 개선됩니다.
이더리움은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를 반영한 이더리움 2.0을 빠르면 내년에 내놓을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전기 요금과 탄소 배출 등이 이 이더리움에서 주로 단점으로 평가받던 부분이 개선된다니까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난이도 폭탄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은 채굴 수준을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이상 블록을 채굴할 수 없는 빙하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이더리움 빙하기 뉴스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매우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P2P 마켓플레이스인 코인베이스 NF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12일자 블로그 포스트에서 산찬 섹세나 코인베이스 상품 및 생태계부의 부사장은 해당 NFT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채굴, 구매, 발견 및 전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용자는 대기 명단에 등록해 수시로 출시와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섹세나 부사장에 따르면 이번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 배경에 대해 모든 NFT들이 온라인상에서 분권화된 계약과 메타데이터 투명성을 통해 창작자들이 그들의 예술 작품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번 코인베이스의 발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미국계 자회사가 이더리움과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 NFT 크로스체인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도입한 것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코인베이스의 사례처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NFT에 진출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6월 거래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자체 시장을 출시하며 NFT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일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에 이어 하루 만인 13일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NFT 거래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NFT 시장에 진출한 것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인베이스의 NFT 시장 진출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코인베이스의 NFT 산업 진출은 현재 오픈시, 라리블 등 탈중앙 플랫폼이 주로 경쟁하던 이더리움 NFT 거래 플랫폼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NFT 플랫폼 시장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신 김상우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플랜비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6자릿수 이하를 유지하면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13만 5천 달러, 1억 6,124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10월 6만 3천 달러, 7,522만 원, 11월에는 또 9만 8천 달러, 1억 1,700만 원을 전망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이 플랜B의 예측이 맞을지 저도 좀 출연료를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이 예측이 맞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블록체인 위드워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